네, 교과서 국정화 고시 문제로 잠시 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에는 증원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구 획정 법정 마감 시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년 20대 총선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전국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먼저 어제 예정됐던 예결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소위 정원 때문에 파행을 빚었는데 여야 위원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각각 한 명씩 늘려서 제출한 것이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김재경 위원장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인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 이 국회 예결특위 그러니까 예산 심사하는 이 과정에 그냥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지난 9일 날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소위원회는 15명을 구성하기로 여기 우리 안민석 간사님과 저가 합의하고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예결위 전체에서 의결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갑자기 한 명씩 정원하는 안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 분란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틀째 예결 소위가 지금 공전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늘리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 여쭤보면 김성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간에는 의견이 똑같아요. 이미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제 의결을 해서 여당 8, 야당 7, 15으로 개수조정 소위를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쳤어요. 이 태풍의 핵은 친박 실세원입니다. 제가 굳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요. 이 태풍의 핵만 제거되면은 정상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서 전체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좀 통큰 양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오늘 오후라도 원활하게 개수정 소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예결위 간사님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예결특위 전체에서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한 개수조정 소위 새누리당 목 8명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그러니까 특정인 누구 때문에 특히 청와대 친박 핵심 실세 그 사람 때문에 이 소위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7명만 개수조정 소위원 명들을 빨리 예결위에 전달해서 오후에 이 방송 끝나고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YTN을 통해 가지고 우리 김성태 간사님께서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말로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바로 정식으로 대변인 통해서 발표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해서 오후 늦게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안민석 간사님 이 방송 마치고 나면은 저는 국회 정론관 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8명 소위위원은 이미 어제부터 정리되어 있고 지금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7명을 유지하지 않고 아직까지 8명 입장을 유지하니까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당이 이제 지금 이 방송 마치면 이제 7명으로 정리해 준다는 거죠? 그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이 태풍의 진원을 이제 걷어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가셔서 김선태 간사님보다는 당의 그 원내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후속적인 조치를 아니 그 조금 전에 또 말씀 굳이 이걸 대변인 할 거 없어요. 제가 새누리당 예산 책임자니까 제가 입장 내면 되는 거예요. 요즘 새누리당에서 친박, 진박 그 구분이 막 있던데 자칫하면은 진실한 의원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또 가늠하가 타질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예. 웬만하면 원내대변인한테 발표하라 그러죠. 예. 서로 한 발짝 양보하셔서 오늘 오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재기해 보기를 좀 기대해 저희들은 보겠습니다. 김성태 간사님은 예. 굉장히 선이 굵은 분이에요. 그래서 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쉽게 야당한테 잘 그 양보를 하시는 분이고 저희들은 사실은 생각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굳이 뭐 여당 탓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저희 쪽에서도 또 책임도 있고 그래서 국회가 잘못되면은 양쪽 모두의 책임이죠. 어떻게 일방적인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게 빨리 수습되기를 좀 간절히 지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그렇죠? 소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YTN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고착 상태에 있는 예결이 지금 이제 개수 조정 소위가 불과 이제 20일도 채 안 남았어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 상당히 절량적인 입장을 드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다행스럽고 오늘 오후에 좀 역시 예산 우리 소위 재개해 보기를 좀 기대해 역시 보겠습니다. 우리 안민석 간사님이 참 그래도 예, 국회의원 저희가 많이 이제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2016년 예산안 좀 쟁점 사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쟁점 중 몇 가지를 저희가 주제어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TK 대구 경북 지역 SOC 예산. 요즘 이 문제로 여야가 지금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여쭙겠습니다. 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예산이 수천억 원이 늘어났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예산이라는 거는 예.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또 지역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이든 균형되게 배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특정 지역에 아주 과하게 편향된 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 하면 타 지역에서 얼마나 불만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다 똑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SOC 사업이 애초에 국토부에서 제출된 예산보다 정확하게 5,600억이 정액이 돼버렸어요. 5,600억 네. 원이요. 예. 그리고 호남과 충청 예산을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더 깎여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편향돼도 너무 편향된 대통령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요즘 편향된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지금 호남이나 충청에 계시는 분들은 소외감 느끼고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왜 충청도 홀대하고 또 호남 홀대하느냐 그런 예. 아주 불만이 지금 팽배해지고 특히 충북 같은 경우에 제가 오전에 충북 도지사님이 제 방에 불이 나게 달려오셨더라고요. 거기는 SOC 예산이 도로 예산 신청한 게 전부 다 전액으로 다 삭감돼 버렸어요. 예. 도로가 0으로 돼 있고 충남은 하나 예산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충청도 분들이 가지는 이번에 이런 SOC 사업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됐다는 특히 TK 경북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전략적으로 총선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총선용으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예산 구조가 편향돼가 지금 짜져 예. 버린 총선용 예산이다. 새누리당 입장 어떻습니까? 제가 평소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간사님은 상당히 편향성이 없는 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균형감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근데 이번에 사실상 TK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그 차별성을 가지면서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 그 주장이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별 그런 추진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계속해서 수차례 수정 요구와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또 정부 부처와 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이렇게 수차례 여건 변화를 이렇게 서로 협의하면서 또 타당성 조사라든지 타당성 또 뭐 이런 재조사라든지 이런 국가재정법상의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요건에 맞아서 이렇게 정부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이 되질 않아 가지고 정부 예산 편성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조사 비시 분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요건이 안 돼서 탈락한 그런 SOC 사업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느 지역은 그걸 그 정부가 국가재정법상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그런 사업들, 그거는 당연히 예산이 이제 반영되겠죠. 그런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마치 이걸 지역 차별을 정부가 그런 목적을 두고 또 특히 내년 총선에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선신용 그런 예산의 투입을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 주장은 정말 맞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그러면 550억이 책정된 호남 고속철도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국토부의 1차 요구는 50억이에요. 50억. 근데 550억을 올렸어요. 또 하나 이제 장항성 이 전북의 장항성 계능 사업 역시 정부안이 1,191억이에요. 그렇지만은 국토교통부의 1차 요구는 760억이에요. 그럼 얼마 늘었습니까? 이 두 개가. 분명히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구, 경북이 그런 사업 여건이나 사업의 타당성에서 다 적격.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제 질문에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김수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개별 사업을 예를 드셨는데 전체적으로 왜 호남과 충청의 SOC 사업은 국토부 신청한 것보다 오히려 기재부에서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줄어든 부분요? 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해서 이렇게 협의 조정된 예산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랑 예산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그런 SOC 특히 사업 예산들을 다 반영해주면 좋은데 예. 국가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근데 왜 보니까 하필 TK 경북은 많이 늘어나고 다른 지역은 줄어들었는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저희들이 예산 심의 예.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히 따져 보겠지만요. 이거는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오해 소지가 살 수 있는 예산 편중이다. 좀 전에 안민석 넘어가죠. 간사님 90년대 이후에 실질적인 SOC 예산 투입은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호남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보다 특히 경북 지역보다 훨씬 많은 사회간접 자본 예산이 투입됐다는 사실. 대구 경북 지역 SOC 예산 문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은 그때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안민석 간사님 같지 이 부분에 않아요. 굉장히 쟁점이 지금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또 다음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도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쟁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서 좀 귀 기울이셔야 할 사안인데요. 주제 보여주시죠. 누리과정 예산. 3세에서 5세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올해도 최대 쟁점인데요. 일단 정부 여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때, 그러니까 이 정부 결정과 또 이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하고 이 영유아 보육 시행령 이런 법하고 또 아울러서 지방재정 교육재정 교부금에 관한 그런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이 개정에 따라서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되던 어린이집 우리가정 그런 예산 일부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이제 이관을 이게 하도록 시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당시 여야 간에 그때는 민주당이었죠. 한나라당과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부 예산안이 그때 국회에서 의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로 범국가적인 의사결정으로 추진되어 온 그런 누리과정에 대한 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교육청, 특히 교육감의 그런 책무는 대단히 부적절한. 예, 거기까지 행위죠. 듣겠습니다. 일단 야당은 이제 보육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보육은 교육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이제 어린이집이 아니라 이제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무상 보육,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예. 무상 보육입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다면은 이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예산인데 이것을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떠맡게 하는 것이 예. 온당한가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지난 8월에 제가 알기로 8월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의무지출 경비를 하도록 이 보육 예산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법을 바꿉니다.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모법에 해당되는 보건복지 관련 법에서는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부가 보육 예산을 업무 지출 경비로 편성을 해놓고서 강제적으로 교육감들에게 편성을 해라. 편성하지 않으면은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예. 것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지금 반발하고 전국에 있는 17개 모든 교육감들이 편성을 하지 않겠다. 예. 14개 교육감들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3개 교육감님들은 6개월 내지 9개월만 지금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하고 중앙정부하고 좀 마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일단 이제 이것은 교문위에서 이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결론이 안 나면 예결위로 넘어오게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 법 1조에 따르면은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그런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간사님 말씀대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정과 또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과정을 통합해서 이걸 통합했어요. 통합해서 교육 및 보육과정으로 이렇게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 역시 교육기관으로 예.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보육기관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기관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또 유아교육법 4조에서도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 운영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 예산이 도입된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에요. 예, 저희가 지금 좀 남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요. 좀 계속 이제 양쪽의 입장을 들었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좀 선거구 획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이 이제 획정은 확정 날인데 뭐 뾰족한 수가 여야에서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참 이거 정치권이 진짜 크게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존경하는 우리 안민석님 저 다 현역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 양당이 이렇게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은 정치 신인이 그만큼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예. 야당 측의 입장도 좀 들어보죠. 지금 이 상태의 선거구 획정 논란은 예. 수프면도 정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 불과 몇 달 후에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생존, 생명이 달려있는 이 선거구 획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에게 맡긴다? 이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예. 국회에서는 큰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나머지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겨야 됩니다. 근데 큰 가이드라인 중에서 지금 현재 여야가 타협을 못 보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큰 원칙을 합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은 300명을 넘지 않는다. 이거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지금 현재 44명인가요? 56석. 54명. 246명이니까 54명에서 비례대표는 묶는다. 이런 부분에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농어촌 지역을 축소하지 않는다. 대원칙을 합의한 상태에서 그 다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원칙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으니까 논의가 뒤죽박죽되고서 이 합의가 어느 진행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벌써 이 지금 협상을 하면서 어석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정서상으로는 국민들 70%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 있어가지고 비례대표를 좀 줄이고 농어촌 선거구를 이렇게 살려서 내년도 선거구가 확정되면은 합리적이다는 입장인데 이걸 새정치민주연합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해요. 예. 왜 야당에서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큰 쟁점이 있어가지고 크게 합의를 대원칙에서 합의를 하고서 예. 여기서 가장 큰 합의 중에 하나가 아까는 그런 겁니다. 300명 여기는 한 명이라도 넘지 말자. 이걸 이렇게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수를 그러면은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좀 늘릴 수 있다. 이런 합의부터 해야지 그다음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 아무 합의가 부분도 되지가 그런 않는 거예요. 것이죠.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하자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뭐 잘한다고 말해 국회의원 수를 또 늘립니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300명 범위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조정해야 예, 되는 큰 문제죠. 틀에서조차 지금 여야의 합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정도를 있는 것 지키고 같은데. 잘 하고 있는데 야당 때문에 예.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 일단- 사항은 여야 모두의 지금 자, 그 책임이 있는 우리 것으로 안민석 간사님, 봐야지 이게 안민석 풀리는 간사님, 것이죠. 어느 비례대표 한방에 위원 조금만 줄이면은 순식간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왜 굳이 새정년에서 비례대표를 현재 의석수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예, 한번 지금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서조차 지금 여야 측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금 현재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원칙부터 합의하면은 그 문제는 접근이 돼요. 그런데 그걸 비례대표를 줄이는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야기도 예.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제도든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으로 옳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서로 이야기를 경쟁을 하고 내 탓, 너 탓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안민석 간사님 어느 순간부터 여당은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뭐가 안 되면은 전부 다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이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고약을 그러지 알겠습니다. 않았으면 지금 여야, 예. 요거부터 하죠. 그러면은 지금 많은 정치 신인들이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해서 뛰지를 못해요. 예? 예비 후보자 등록도 못하고 뛰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현역들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지역구 의정보고라는 핑계하에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하고 있고 예, 저희가 좀 시간 여기서 이제 관계상 핵심 마지막 질문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이제 공직선거법을 공개적으로 이제 시한을 넘기게 되면 위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큼 비판 여론도 큰데요. 여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짤막하게 저는 듣도록 하죠. 지금 여야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양당 대표가 합의해서라도 현역 지역구는 지역구 흔히 말하는 위원장, 당협위원장이라고 새정치든 지역위원장이라는 직책부터 내려놓고 그리고 똑같은 정치 신인들하고 내년 총선에 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어제 이제 정계 특위 활동 시간이 이제 한 달에 연기됨으로써 이제 12월 15일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은 벌었으니까 우선적으로 첫째 여야가 대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세한 부분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긴다는 이러한 태도 그리고 이 문제는 김성태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결코 안 된다. 기득권부터 내려놓겠다는 그러한 과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예, 서로 기득권을 좀 내려놓겠다. 과감한 자세가 필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